네, 차장님. 예, 지난 2021년 10월에 경기도 국감에서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박철민이 이재명 후보에게 돈다발을 건넸다라면서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돈다발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훨씬 전에 이 박철민이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SNS에 이미 올린 사진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이재명 후보에게 준 돈다발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또 김진태 당시 국민의힘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에 이재명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10억을 받았다라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예. 이 편지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그 편지죠. 예. 네, 이 지금 사안을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이 내용을 제시를 하고 또 외곽에서는 장영하 변호사가 이 이재명 후보에게 조폭이 돈을 줬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사안이 보면은 당시 언론의 보도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조폭이다. 조폭과 연계됐다. 그리고 그 조폭에게 뇌물을 받았다. 이런 게 기정사실화하면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수사를 했어요. 예.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까 이제 그 감정했던 그 감정관이 그 편지가 뭔가 조작이 된 것 같다. 가필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내부에서 그걸 이제 뭉갰습니다. 뭉갠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런 감정을 할 때 내부 대검 예규에 의하면 20일 내에 이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예. 그죠? 예. 근데 이 사건은 70일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이 사실상 결론도 뭐 잘 모르겠다는 이 결론이 대선 바로 직전 하루 전에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최근에 이 사건이 법원에서 장영하 변호사가 이 주장한 이 사안이 사실은 거짓이었다고 유죄를 선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 보면 이 국민의힘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 그리고 여기에 조력한 검찰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조폭과 연루된 부도덕하고 부패한 후보로 그것도 뇌물을 받은 그런 후보로 매도를 해서 국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준 겁니다. 동의하세요? 저희들이 감정이 70일 정도 늦게 걸렸다는 부분은 뭐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가필 감정과 필적 감정이 있었는데 가필 감정은 가필 흔적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2022년 1월 6일 날 수사팀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 가지 필적 감정이 있었는데 예, 그거는 좀 이따 말씀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으로도 대검이 이 사건을 뭉갰다는 게 드러납니다. 1차에 이미 가필의 정황을 확인했잖아요. 예. 그럼 그때 발표하면 되죠. 그건 통보를 해줬습니다. 수사팀에 그 부분을 저희 통보를 해드리고 그걸 국민들에게도 알 수 있게 해야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조폭이다, 연루됐다, 뇌물 받았다 이런 게 지금 언론에 막 보도되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부패한 범죄자와 관련이 있는 그런 후보라고 국민들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바로 잡아줘야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게 나가야 이게 억울한 누명이다 이런 게 밝혀지고 이재명 후보의 뜻이었던 그 나쁜 이미지가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사실상 방조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내용이 실제로 굉장히 당시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법원도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판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 4년 차를 맡고 있을 거다. 이런 세간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사안이 당시의 대선 개표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박빙의 승부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그때 대검에서 바로 잡아줬다면 사실상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었던 그런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검이
대선 개입을 해서 대통령 후보를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뭐 사건이 저희들 감정실은 문서 감정실은 절대 수사기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수사했던 팀이 절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고 그쪽에 감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들은 수사팀에서 지금 관여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늦게 1월 6일에 통보 관계 왜 수사팀에 쓰지 않았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연유에 수사가 늦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지만 저희 문서 감정실은 어떤 걸 갖다가 봐주기 위하거나 뭐 어떤 이해관계에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 자체가 늦은 거는 잘못이 있지만 그런 계산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사안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검찰이 불신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고 이재명을 죽이려 했고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명백히 사실상 대검이 실수한 거고 고인지 가실인지는 모르나 정말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저희들이 뭐 제가 자꾸 문서 감정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문서 감정실은 어떻게 되든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했던 문서 감정이 유무죄를 따지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사팀이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서 감정실만큼은 무결점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사건이 뭐 그 문서 감정을 의뢰했던 검사가 어떻게 했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문서 감정실에서는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고 그런 게 있었지만 이분들이 문서 감정사들이 정치적인 이해 등락에 따라서 늦게 하고 검찰은 정치적으로 했을 수 있잖아요. 감정실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없냐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과를 하겠습니다.